모두가 그를 마르탱이라 믿었나? 네. 아까 피디님께서 하셨던 그게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마르탱이 아니라는 의심이 들었으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겠죠? 하는 거 아니? 맞습니다. 그래서 베르트랑드가 너무 자신감 넘치게 당연하다는 듯이 네 모두가요 라고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앞에 본 것처럼 가족들, 마을 사람들하고도 이제 잘 지내고요. 농사일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쑥쑥 높아져서 가족 재산 자체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그냥 잘 지내고 있는 상황이니 의심할 건덕지가 없죠. 근데 재판이 일어났다는 건 의심이 들었다는 거니까. 그리고 판관도 질문을 했고요, 실제로. 그래서 언제부터 그러면 의심을 하기 시작했냐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참 공교롭게도 마르탱이랑 같은 군에서 복무했던 떠돌이 태역 병사들이 이 마을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처를 또 하필이면 그 마르탱의 처남과 사제 두 분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준비를 해주려고. 그러다가 마르탱을 보고서는 저 사람 누구냐라고 그 사람들이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쟤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돌아온 우리들의 마르탱이다라고 하니까 저거 마르탱 아닌데 마르탱은 다른 전투에서 지금 다리 한쪽이 잘렸어요. 저 사람은 마르탱이 아니고 다른 지방의 누구예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사제도 막 손사래를 치면서 그럴 리가 없어요 이래요. 근데 어쨌든 들은 게 찜찜하니까 처남이 가족들한테 가서 그날의 일을 말을 하죠. 근데 가족들도 당연히 안 믿어요. 그럴 수가 있냐. 저 마르탱이지. 야 우리가 몇 년으로 지냈고 떠난 세월이 있어도 다시 몇 년을 지냈는데 마르탱일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걸 뒤바꾸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두둥. 뭐였냐면요. 마르탱이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계속 생산성을 늘려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재산을. 근데 어느 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 싫었던 건지 아니면 자기가 좀 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불리고 싶었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나 떠나 있던 동안 우리 삼촌이 내 재산까지 다 받았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랑 다 돌아가셨거든요. 떠나 있는 동안. 그리고 마르탱의 삼촌이 장모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네? 이 시절이니까. 네. 가족끼리 결혼하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양가의 재산이 진짜 완전 합병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그래서 삼촌이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불만이 든 거예요. 나도 내 거 분명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일했으면 나도 권리 있지 않나? 그리고 원래 내 권리였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산 분할을 요청을 합니다. 재산 네. 분할을 소송. 네, 그쵸. 오히려 마르탱이 먼저 그래요. 내가 소송을 해서라도 내 권리를 받아오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삼촌이 화가 나는 거죠. 너 없는 그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경영은 둘째치고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렸는데 나한테 그게 할 소리냐? 라고 하면서 화를 내요. 그러면서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내 재산을 홀라당 벗겨먹으려고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그 떠돌이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진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재판이 회부가 되고요. 베르트랑드가 마르탱을 살리는 일도 있었어요. 삼촌이 화가 얼마나 난 건지 모르겠는데 아예 마르탱을 죽일 계획까지 세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제가 가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무리 이 시절이라고 해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 사람 죽일 생각을 하나. 그러는데 그 당시에 베르트랑드가 탁 튀쳐나와서 마르탱을 감싸 안으면서 사건이 종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르트랑드는 철석같이 마르탱이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조금씩 시간이 흐를수록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막 이 기다 아니다 얘기가 나오고 가족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조금은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가 그임을 확신한다라고 판관한테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삼촌한테 대들면서 이 소송을 무효화시키지 못했던 거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판관이 얘기를 다 듣고서 마을로 다시 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마르탱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쪽에,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쪽에 서주세요 라고 했는데 비등비등해요. 그리고 딱히 아니라고 할 만한 그런 증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마르탱이 다시 기뻐하면서 베르트랑드랑 막 얼싸안고 재회의 기쁨을 누리는데요. 이게 기쁜 일이에요. 내가 내라고 인정받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날 다시 잡혀갑니다. 삼촌이 재판에서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이 당시에는 재판에서 지면 왕이나 그 귀족들한테 그거를 내야 됐나 봐요. 벌금을. 그래서 그 벌금에다가 대상인 또 마르탱한테 또 벌금을 줘야 됐던 거죠. 수임료. 그렇게 볼 수도 있네.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잃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더 난 거죠. 그래서 바로 다시 소송을 걸었는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철석같이 마르탱이라고 말을 했던 베르트랑드가 서명을 같이 해서 소송을 건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그니까 같은 제목인데도 다시 불려간 거죠. 인원이 추가됐으니까. 뭔가 변수가 생긴 거라서 다시 간 거죠.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역을 이동해서 진짜 재판장에서 증인들과의 신문이 이뤄지고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요즘하고 다른 거는 똑같은 것에 대해서 두 번 재판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쵸. 이게 되네요. 이 당시는 됐던 것 같아요. 근데도 좀 변수가 있어야지 해줬던 걸 보면 왜냐하면 서명한 사람이 그대로였으면 안 해줬던 것 같거든요. 근데 베르트랑드도 했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걸 보면 변수 인정을 해준 것 같아요. 뭔가 거래가 있었겠네. 뭐. 재밌다. 완전 추리소설 같다. 네. 재밌죠. 네. 말려드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직 증거라고 할 게 사실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 퇴역 군인들 말 말고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것, 특히 신체적 특징이나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얘기들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증인들이 나와서 막 손도 만져보고 얼굴도 만져보고 이쪽에 무슨 사마귀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해요. 근데 다 인간한 게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르탱이 언변술이 진짜 뛰어나거든요. 이 친구는 외교관을 하고 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언변술이 너무 뛰어나고요. 기억력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나 결혼할 때 이런 일 있었고 너랑은 이런 일 있었고 내가 뭐 이런 거 꿔주기도 했었잖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기억 속에 저 편은 있었을 뿐이지 있었던 일이야. 그러니까 원래도 마르탱이라 했던 사람들은 다시 그냥 믿음이 그렇게 되는 거고 아니었던 사람들도 마르탱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사실인데 이러면서 술렁술렁 하죠. 그래서 판관들도 그의 언변술과 따로 뭐 증거가 더 나올 게 없으니까 완전 마르탱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어요. 당연하잖아요. 마르탱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 좋은 기억력이 발목을 살짝 붙잡는데요. 이게 실제로 제가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한때 사제가 그 사제 쪽 그 교육을 시키려고 할 정도로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력이 엄청 뛰어났던 건데 마을 사람들의 몇 명이 거기에 이제 두려움을 느낀 거죠. 저 악마의 씨인 게 아닐까? 어떻게 사람이 저 정도로 기억을 잘할까? 그래서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거는 악마의 씨였다, 마녀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갑자기 가쁜 마녀 사냥 이런 느낌으로 재판이 살짝 흘러가다가요. 그것마저도 너무 반박을 잘하니까 이제 판관들이 제가 마르탱이든 아니든 실제 마르탱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쟤는 마르탱이다.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인도적으로 쟤는 풀어줘야 된다. 아니면 이거는 사형이거든요. 거짓말을 너무 화려하게 쳐버린 상황이라 제목이 사형이 돼버린대요. 프랑스답다. 교수형의 나라. 그래가지고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쟤는 풀어줘야 돼 하면서 판관들이 그러고 있어요. 근데 아까
확실하다 이런 것들은 애니메이션이고 드라마고 플래그를 세웠다고 하죠. 확실하다 하면 확실하지 않다로 흘러가기 마련이라서 분명 판결 직전인데요.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나 버려요. 누굴까요? 절뚝거리면서? 어떻게 알지? 저 봤구나 훌륭한 진짜.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마르탱이요. 되게 추레한 행색으로 쩔뚝쩔뚝하면서 목발을 짚고 나타나요. 그러면서 막 자기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하죠. 근데 우리의 마르탱이 또 누굽니까? 기억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반박을 해요. 저 마르탱은 가짜다. 우리 삼촌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섭외한 애다. 그래서 아마 교육을 시켰을 건데 나만큼은 기억 못할 거다. 내가 질문할 기회를 달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판관들이 그래라. 너의 권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질문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막 잘 흘러가다가 치명적인 실수를 해버립니다. 누가요? 새로 나타난 마르탱? 우리의 마르탱? 우리의 마르탱. 우리의 마르탱이. 현재 마르탱. 그쵸. 네. 현재의 마르탱이요. 분명 저 가짜 마르탱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막 이 사람이 대답을 은근히 잘하니까요. 마지막에 나한테 들은 거를 이렇게 잘 써먹네요라고 말을 해버린 거죠. 나한테 들은 걸. 근데 장드 코러스 씨가 꽤나 머리가 회전이 빠르신 분이었거든요. 그 찰나를 순식간에 파악해서 너 앞뒤 말 안 맞다. 너 가짜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분위기가 완전 반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한 명씩 나와서 둘 사이에서 비교를 하면서 누가 진짜 마르탱인지 그쪽에 가서 서라 라고 시작이 돼요. 좋지 않은데. 좋지 않은 방법인데. 네. 근데 결과가 뻔하죠. 새로 나타난 마르탱 쪽으로 사람들이 한 명씩 가고요. 이제 베르트랑드 차례가 왔어요. 베르트랑드가 마르탱, 우리의 마르탱을 싹 쳐다봅니다. 근데 마르탱이 이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보고 뭔가 눈빛을 보내요. 그러니까 베르트랑드가 딱 알아채고 나타난 마르탱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무릎 꿇고 막 사과를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와 진짜 이 사람이 진짜 마르탱이 맞는 것 같은 게 그런 베르트랑드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우리 가족을 말아먹은 인간이다. 남편이 아닌 거 당연히 알았을 건데 이렇게 나올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막 다그쳐요. 떠난 건 자기인데 가족도 안 돌보고 그 전에도 못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자마자 막 베르트랑드를 욕하는 거예요. 성격상 고충이 많네. 네,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르탱이 막 화내요. 너가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여자 아니다. 네 분수에 차고도 넘치는 여자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이실직고를 합니다. 사실 나는 아르노 뒤틸이라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름들이 다 특이해요. 외우느라 힘들었어요. 아르노가요.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원래부터 사기칠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둘이 같은 군에 소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다른 동료가 이렇게 걸어오다가 자기를 보고 마르탱 잘 지냈어?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장난기가 돈 거예요. 마르탱 행사 한번 해볼까? 근데 얘기를 듣자니 진짜 마르탱은 가족들한테 여전히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가서 사람들 놀려봐야겠다 라고 해서 근데 놀리려면 원래 거짓이 진실에 기반해야 잘 통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물어본 거죠. 첫날 밤엔 어떤 일이 있었고 막 언제는 뭐가 있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기억력이 좋으니까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와서도 마을 사람들이 해주는 얘기 다 기억해놓고 그런 식으로 저장을 대단하다, 해왔던 진짜. 친구인 건데 사실은 돌아왔을 때도 딱 하루만 장난칠 생각이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막 실제로 속으니까 재밌어가지고 막 계속 했는데 반전은 베르트랑드가 진짜 예뻐요. 장드 코러스 씨가 남긴 기록에도요. 베르트랑드 예쁘다. 미녀다라고 적혀 있대요. 그러니까 진짜 영화상에서도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첫눈에 반한 거죠. 그래서 어머 내 아내 예쁘네 이러고 첫날 밤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이 되니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이미 이 사람은 마을 사람이 돼버린겨. 그러니까 거짓말에 거짓말이 보태지면서 회복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오늘날까지 오게 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해성사를 하고요. 여러 번의 해명 기회가 있었지만
마르탱은 자기가 계속 마르탱이라고 우겼잖아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사형 선고가 나게 되고요. 이제 판관이 사형이 되기 직전에 베르트랑드를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가요. 그래서 진짜 남편인 거 몰랐냐, 마지막에 왜 마음을 바꿨냐라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보내는 눈빛이 그런 거 같아서 나를 살리고 내 자녀들을 살리기 위한 것 같아서 왜냐하면 계속 마르탱이 이쪽이 진짜다라고 하면 같이 사기를 친 걸로 해서 공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전 진짜 모르고 속았던 것처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고요. 실제로 판사도 그 베르트랑드를 무죄 판결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대요. 왜냐하면 베르트랑드가 무죄가 안 나면 이 둘 사이에서도 새로운 자식이 나왔었거든요. 그 딸의 신원도 애매해지니까.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이다. 그래서 이 가족 소속의 아이가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준 거였고요. 그래서 베르트랑드는 그래요. 그 전에 있던 마르탱은 다른 걸 다 떠나서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내내 홀대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너무 차가워요. 그런데다가 8년의 세월을 또 기다렸고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정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진짜 부부로서 사랑을 했고 실제로 이 재판을 나는 이길 생각이었다. 마르탱이 나타나지만 않았다면 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됐을 거다라고 해요. 그래서 슬픈 모습을 보여주고요. 우리 마르탱의 교수대가 마을 한켠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탱은 이제 고해성사를 하면서 가는데 이게 좀 특이한 게 걸어가면서 고해성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마을 사람들이 쫙 서 있고 마르탱을 호위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도망 못 가게 지키는 사람들하고 사제들이 같이 이렇게 행렬로 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이 사람을 추모하는 듯한 그런 노래를 막 부르고요. 마르탱은 고해성사를 중간중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두렵잖아요. 그래서 마르탱이 잠시만요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여지없이 올려버리고요. 베르트랑드는 진짜 끝까지 자기 옆에 있는 마르탱 쳐다도 안 보고 저 마르탱, 내가 사랑했던 마르탱만 계속 쳐다봐요. 그러면서 서로 펑펑 울면서 마지막으로 교수형을 당하고 말고요. 이제 마을 사람들은 충격적이잖아요. 삼촌마저도 충격인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이 한때는 내가 조카로 생각했던 아이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사망을 한 거니까 마을 사람들은 떠나지를 못해요. 그 자리를. 근데 이제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외부에서 온 우리 판관들. 그래서 그들이 떠나는 행렬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대비적인 모습으로 영화가 막을 내립니다. 이야, 이게 신기하죠? 네. 그 당시 배경인 것도 굉장히 재미 요소가 있을 것 같고 이야기에 그 닮은 사람이 나오는 거 이거 약간 두도시 이야기에도 약간 두도시 이야기에서는 그 사랑하는 여자의 뭐라고 해야 돼?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똑같이 생긴 또 이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대신 죽어주잖아요. 약간 그거랑 약간 다른 결이긴 한데 약간 소재는 그래도 닮은 사람이 나오는 그쵸. 그러니까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창의는 참 어려운가 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잖아요. 매력적인 건 한 사람의 생애가 실제였고 그게 막 어디 막 신분 높은 사람도 아니고 내 바로 옆에 있는 농민의 이야기라고 하니까 두고두고 회자가 됐는데 그 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담당 판관이었던 장드코라스 씨가 그 1년 뒤에 저서를 남겼대요. 그래서 저서의 제목이 판결?
이라고 해서 상세하게 남겼고 또 같이 재판에 참여했던 다른 판관한테 헌정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은 이야기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도 이게 실려 있었대요. 그래서 여러 세가 인쇄가 될 정도로 당시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요. 그리고 아르티가 사람들한테는 계속 구전으로 내려와서 지금도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현지에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인 건데 약간 마지막이 충격적이게 끝났잖아요. 네.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사실은 남아있어요.